같은 경우는 git help 이렇게 치면은 각각의 어떤 명령어들인지 다 나와요. git help라고 치면은 git에는 뭐 이런 기능들이 있고 이런 기능을 쓰려면 이 명령어를 쓰라고 다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내용을 알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이걸 다 외우는 거는 좀 힘들어요. 저도 다 못 외웠고 다 외운 사람도 많이 없을 거고. 그래서 오늘 수업을 하면서 필요한 명령어들만 조금씩 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 명령어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GitHub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GitHub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GitHub 프랙티스 폴더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첫 줄 리드미 파일을 만들어라. 여러분 했어요. git init git을 시작하겠다 했어요. git add readme 해가지고 커밋도 했었죠. 커밋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과정이 뭐냐면 이 두 과정이 남습니다. 리모트랑 푸시예요. 한번 그대로 쳐볼게요. 그대로. 아까 전에 제가 너무 빨라가지고 못 따라오셨던 분들이 있으면 지금 이 명령어만 다시 쳐주시면 돼요. git commit m commit first commit이랑 이 두 줄 git add readme.md git commit first commit 이걸 쳐주시면 되고 일단 버전이 만들어져야지 나중에 푸시를 할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만큼 쳐주시고 그걸 다 치신 분은 이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git remote add origin 어떤 주소 .git은 뒤에 안 붙어도 되는데 붙이라는 거 붙일게요. 엔터 하고 git push u origin master u는 아마 없어도 되는데 일단 넣으라니까 넣을게요. 그래서 넣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설명을 그대로 하면 git에 이 원격 저장소 내 원격 저장소를 연결시킬 건데 이름은 오리진으로 추가해서 이제 연결을 할 거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연결이 됐으니까 그것들을 오리진을 그 원격 저장소에 내 거를 푸시해라, 추가해라 라는 의미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연결했는데 연결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git remote 바 v를 치면 돼요. 바 v 라면은 지금 연결이 된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오리진이라고 뜨면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보통 커맨드 라인에서 바하고 v나 뭐 바하고 v는 이게 바가 아니죠. 이게 뭐라 하죠? 뭐 마이너스 v 같은 경우는 버전을 의미해요. 그래서 보통 버전을 체크할 때 다음 같은 명령어를 치면 대부분의 버전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리모트 저장소가 오리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지금 푸시를 했잖아요. 푸시까지 다 따라오셨나요? 푸시까지 다 따라오셨으면 이거를 새로 고침 해볼게요. 새로 고침을 하면은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원래는 내 컴퓨터에서만 하던 거를 원격 저장소에 푸시를 했어요. 푸시를 하면 처음에 말했듯이 리드미가 맨 처음에 내 웹페이지처럼 이렇게 뜹니다. 리드미가 이렇게 뜨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커밋을 볼게요. 커밋은 어디 있냐면 여기 제목 밑에 여기 보면은 이상한 시계 표시가 있어요. 이 시계 표시를 클릭을 하시면 내가 어떤 메시지를 추가했고 뭐 어떤 것들을 했는지 한번 볼 수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거든요.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시면 내가 이 파일에 파일 한 개를 바꿨고 뭐 한 개의 추가가 있었고 0개의 지움이 있었다. 그래서 한 개의 추가는 뭐가 있었냐면 오늘의 GitHub이라는 뭐 문장을 추가를 했다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써놓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플러스에서 여기다가 이제 리뷰를 쓰는 거예요. 이 문장은 별로네요. 뭐 이 문장은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을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코드 리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할 거고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올라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커밋만 하면은
이게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커밋만 하면 이제 이게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라서 사실 지금까지 배운 거 init 뭐 파일 만들고 add, commit, push 이것만 알면 사실 80%의 깃 사용을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진짜 대부분의 깃 사용은 이걸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심화 기능을 한번 알아볼게요. 좀만 더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닉 퓨리까지 받고 슈퍼 개발자 아이언맨의 시점을 볼게요. 아이언맨은 이제 같이 계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건 분산 관리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벤져스 닉 퓨리가 아이언맨한테 또 권한을 줍니다. 권한을 주는 거는 GitHub 사이트의 설정에 있어요. 이따 같이 볼게요. 그래서 아이언맨도 나도 이제 제 컴퓨터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게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내 컴퓨터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클론이에요. 클론이라 많이 하죠. 클론 딴다라고 표현을 하고 git 클론 URL을 치면은 원격 저장소에서 그대로 다운이 됩니다. 제 로컬에서 똑같은 명령어를 쳐도 돼요. 제 로컬에서 다른 폴더에 가서 git 클론 URL을 쳐도 됩니다. 그러면 파일이 알아서 압축이 풀린 채로 그 구조 그대로 올라간 그 상태랑 기존의 로그까지 다 클론이 돼요. 근데 내가 아무리 슈퍼 개발자지만 아이언맨이 아무리 슈퍼 개발자지만 마스터 브랜치에 커밋을 바로 해도 될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마스터 브랜치는 배포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을 하고 사람들이 직접 사용하는 배포 이제 서버예요. 배포 버전이에요. 버전. 그래서 좀 건방지잖아요. 그래서 배포 버전 전에 다른 작업을 하고 완성이 되면은 배포 버전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는 여기까지는 같이 개발했죠. 마스터까지 지금 원격 저장소에 올린 때까지 같이 개발을 했죠. 여기서 따로 개발하겠다라고 한 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냥 길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쪽으로 관리를 할 거야. 여기까지 저장돼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필요한 기능을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내가 원하는 순간에 완성되기 전까지는 내가 따로 작업을 할 거야 해서 브랜치를 만들어 줍니다. 이게 브랜치예요. 여기까지 저장돼 있는 거에서 내가 여기 브랜치를 만든다. 그러면 git 브랜치 여기서는 슈트겠죠. git 브랜치 슈트라고 하면은 이런 라인이 만들어져요. 근데 처음부터 바로 라인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git 브랜치 슈트라고 했을 때 맨 처음에 뜨는 건 뭐냐면 여기에 슈트가 뜰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길을 만들긴 했지만 지금 버전에서 추가한 파일이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브랜치를 만들면 그대로 가르치지만 커밋을 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파일이 뭐 내가 변경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나는 이 개발 루트를 따를 거다. 사람마다 개발 루트가 다 다른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버전을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슈트의 버전이 있고 마스터의 버전이 있잖아요. 그것도 아까 전에 했던 체크아웃 명령어 있잖아요. 버전을 움직이는 체크아웃 명령어로 마스터를 갖다가 브랜치를 갖다가 개발의 순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결국 브랜치는 Git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데 버전 관리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방법. 쭉 진행하는 게 아니라 쭉 진행하는 루트 따로 내 개발 따로 제 개발 따로 다 개발을 따로따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툴이죠. 그래서 나중에 완성이 되면은 머지라는 명령어를 써서 이제 합친다죠. git 머지, git을 합친다 해서 기존의 버전이랑 내가 하고 있던 버전이랑 합쳐서 저 버전으로 새로 만든다. 합친 버전으로 만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합치면 내 컴퓨터에서 합쳐지는 거잖아요. 지금은 내 컴퓨터에 다 합친 다음에는 푸시를 해서 지금 이 상태를 원격 저장소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이것도 이따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혹시 브랜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왜냐면 브랜치란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가야지 나중에 Git을 사용할 때 좀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럼 좀 더 브랜치의 개념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닥터 스트레인지죠. 닥터 스트레인지가 시간 여행자죠. 시간을 계속 여러 가지 다 가서 맞는 시점,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시점으로 가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닥터 스트레인지는 지금 나랑 동시대에 살고 있는데 자기 혼자 다른 시대로 다 살다가 자기가 원하는 시점마다 가서 합치는 거예요. 다 그냥 이런 식으로 닥터 스트레인지 개발을 하는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버전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나요? 이 트리를 보고 누가 어떤 파일을 어떻게 수정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병렬적으로 여러 사람이 일할수록 이런 트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좀 더 나누는 부분을 적게, 그러니까 기존의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 기능 하나 개발하고 하나 합쳤어요.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더 이상 버전 관리가 아니라 이게 뭐 그래프에 어떤 루트를 찾는 건지 상당히 보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합칠 때 좀 더 다른 방법을 씁니다. 바로 기준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기준점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때의 버전이 있습니다. 지금 베이스라고 적힌 버전이 있죠? 베이스라고 적힌 버전에서 메인 버전이 마스터로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뭐 버전을 추가하고 했겠죠? 근데 닥터 스트레인지는 지금 딴 걸 이렇게 하고 있어요. 딴 버전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1400만 가지의 뭐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1400만 번의 가지수를 합칠 거예요. 이 번째 미래를 합칠 건데 굳이 여기서 합치면은 이렇게 고리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고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까 전 이렇게 버전을 따로 해서 합치면 고리가 생겨요. 근데 이게 고리가 생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점을 그냥 여기로 바꾸는 거예요. 맨 끝점으로. 끝점으로 바꿔서 그냥 이렇게 같이 가도록 그냥 일자로 만든 거죠,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합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리베이스를 상당히 많이 쓰는데 이따 소스 트리 이런 걸 좀 더 활용하면서 한번 시각적으로 같이 볼게요. 그리고 이제 브랜치 같은 경우는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는 한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고, 제가 오늘 확인해 본 바로는 파이토치 같은 경우는 뭐 이 브랜치들을 합쳐달라는 요청이 한 5,000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쓴 브랜치는 지워줘야 돼요. 다 쓴 브랜치는 지워줘야 돼요. 왜냐하면 보기 힘드니까. 그래서 git 브랜치 이제 delete 브랜치를 해주면 브랜치들이 이제 삭제가 되고 로컬에서는 브랜치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코드로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는 살짝 이해가 잘 안 되죠. 이제 소스트리를 좀 활용해 보겠습니다. 한번 소스트리에 들어가시면 소스트리에 들어가시면 뭐 이런 창들이 뜰 거예요. 이런 창들에서 새로 만들기를 할게요. 새로 만들기 로컬 저장소 추가하기라는 걸 누를게요. 로컬 저장소 추가하기. 윈도우 분들도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윈도우도 한번 같이 볼게요. 윈도우랑 맥이랑 살짝 그 UI가 달라서 여기 add를 눌러주시면 돼요. add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하기 해서 여러분들이 폴더 만든 데 있죠? 거기서 GitHub practice를 한번 열어볼게요. 열기. 여기서는 add 위에 뭐 탐색하라 있죠? 탐색해 주시면 돼요. 가서 데스크탑에 뭐 바탕화면에 어떤 폴더가 있을 거니까 그걸 받아올게요. 받아서 이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네. 혹시 추가 다들 하셨나요? 추가 안 된 사람 있나요? 추가? 방금 되게 좋은 말을 해주셨는데 그대로 제 원격 저장소에서 클론을 해올 수 있어요. 클론이라는 게 아까 전에 복사 그냥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윈도우에서 보면 이제 원격 저장소에서 가져올 거예요. 원격 저장소에서 제 계정을 좀 추가할게요. 조금만 천천히 진행할게요.
아니다. 그냥 진행할게요. 여기서 주소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그 GitHub 주소에서 소스트리 들어가서 클론이라고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뭐 경로가 있어요. URL 넣으라고 URL 이렇게 넣어주면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채워줄 거예요. 얘네들이 다 인식을 해서. 그래서 클론을 해오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유효한 소스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잠시만요. 제가 다른 계정이라서 계정에 설정만 추가해 줄게요. 그레이드 나우가 아니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 계정이 2개라 가지고 유저 추가가 어디지? 아까 전에 그 말했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오늘 따로 실행은 안 해볼 거예요. 따로 실행 안 해볼 건데 여기 세팅에 가시면 콜라보레이터에서 같이 이제 일하는 사람들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계정이 하나기 때문에 추가할 일이 이제 협업을 할 때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는 좀 협업을 하기에는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계정을 추가하겠습니다. add collaborator 하면은 이게 추가가 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서 들어가면은 accept invitation을 해주면은 이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계속 하던 클론을 해볼게요. 클론을 이제 하면은 클론을 해볼게요. 클론의 주소를 해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게 클론을 해올 수 있는데 클론을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더 드리자면 이게 고급 옵션이 있어요. 근데 복제 깊이란 게 있거든요. 복제 깊이가 뭐냐면 남의 레포지토리를 클론을 해오면은 다른 사람의 로그들이 그대로 올 거예요. 다른 사람의 로그들이 그대로 오는데 예를 들면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로그들이 너무 길고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활용을 하려면 예를 들면 뭐 딥러닝 프로젝트를 한다,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한다. 근데 뭐 어떤 레포지토리를 참고해봐라. 근데 여러분들은 그 레포지토리에 뭐 기여를 할 거나 추가할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로그들이 사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제 깊이를 뭐 1 이런 식으로 하면은 로그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로그만 가져오겠다 이런 건데 지금은 따로 그런 거 없이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클론을 해오면은 이제 이런 창이 뜰 겁니다. 다 뜨시나요? 맥북도 똑같이 떠요. 맥북도 아까 전에 했던 걸 추가해오면 이렇게 뜹니다. 소스트를 키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계속 뜰 거예요. 그래프가 여러분이 커밋한 거를 제가 PPT에 만들어 놓은 것처럼 동그라미로 다 버전을 표시를 하고 이 버전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가 커밋 메시지를 옆에 이렇게 다 띄워줍니다. 다 띄워주고 원격 브랜치 같은 경우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저 같으면 일단은 조금 산만하니까 지우고 뭐 브랜치 보고 날짜 순위 정리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커밋에 대한 상태들은 소스트리 같은 경우는 아래에 다 적혀 있어요. 이제 뭐 맥에서 쓰시는 분들은 지금 커밋 이 해시 값들이 앞에 적혀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것들은 설정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버전이 이거의 마스터 지금 이 버전을 보시면 어떤 커밋이었는지 볼 수 있죠. 그래서 40자리가 이렇게 나타나 있고 7자리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쓸 때는 7자리를 쓸 거고 40자리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세하게 됐습니다. 이거 아까 전에 좀 설명을 덜 드렸는데 이렇게 40자리로 하면은 각자의 레포지토리가 다 겹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각자의 버전이 겹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 A가 뭐 파일을 뭐 폴더를 만들고 버전 관리를 했는데 이 해시 값이 같이 나올 확률은 거의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레포지토리를 겹치지 않게 버전을 겹치지 않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만든 거니까 겹치지 않고 7자리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7자리만으로 버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긴 좀 신기하게 여기 보시면 전 버전이 68F1265라는 버전이었어요. 제 컴퓨터에선. 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 버전에서 다음 버전으로 갈 때 상위 항목이 떠요. 상위 항목에 똑같이 68F126577B라고 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 이제 버전은 아래에서 그러니까 과거에서 시작해서 미래로 쭉 가게 될 건데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그 그래프가 그려질 때 되게 트리처럼 그려져요. 자료 구조할 때 트리나 그래프처럼 그려지기 때문에 이 버전이 과거에 어떤 버전에서 왔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위 항목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설정한 작성자가 이렇게 있을 거고 뭐 언제 작성했는지 이렇게 적혀 있고 커밋한 사람은 누구고 이제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적는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VS 코드로 가서 한번 파일을 딴 걸 추가해 봅시다. VS 코드로 가서 지금 이 파일이 있는 데가 어디지? 데스크탑에 GitHub 테스트 있네. GitHub 데스크탑에 저도 가서 이게 아니구나. GitHub 프랙티스. 도큐먼트 있네요. 그래서 제가 방금 쓴 명령어는 이제 change 디렉토리 점점인데요. 점점은 항상 상위 디렉토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폴더 안에 어떤 폴더가 있는지 점이 내가 있는 폴더, 점점이 내 위의 폴더를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들어왔고 한번 코드를 켜보겠습니다. 지금 리드미 하나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뭐 new 파일 test.txt 만들고 여기에 뭐 이 파일은 뭐 this file is test 파일 뭐 이런 아무거나 적어 볼게요. 적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면은 VS 코드에서는 왼쪽에 아까 전에 봤던 지금 이게 이거 보이시죠? 지금 이 세 번째 설정에 보시면 어떤 파일이 얼만큼 수정됐는지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원래는 없던 파일인데 파일에 새로운 한 줄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소스트리에서는 어떻게 생기느냐? 소스트리를 한번 새로 고침해 볼게요. 새로 고침을 하면 지금 커밋하지 않은 변경사항이 있다고 떠요. 커밋하지 않은 변경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다음과 같이 뜨고 이걸 한번 볼게요. 커밋하지 않은 변경사항을 보시면 스테이지에 올라가지 않은 파일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일을 만들었는데 아직 추적을 안 하고 있죠. 그럼 스테이지에 올려야 합니다. 이제 커밋을 하려면. 그러면 파일 상태가 있어요. 워크스페이스에 파일 상태 히스토리 이렇게 있는데 파일 상태를 보시면 지금 스테이지에 올라가 있는 파일에 test.txt가 있죠. 그럼 얘를 스테이지에 올리기 하면은 git add test.txt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뭐 단톡에서 나왔던 git reset이나 git restore 같은 거는 스테이지에서 내리는 거죠. 스테이지에서 내리려면은 스테이지에서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명령어로 git add 점을 했던 거는 그냥 여기서 스테이지에 올리기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얘네들은 커밋에 준비됐다는 애들이죠. 커밋이 준비되었다. 그래서 이제 커밋을 할 건데 테스트 파일 make 테스트 파일 할게. make 테스트 파일 해서 커밋을 할 거예요. 커밋을 하면은 이제 파일 상태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원래 추적을 하던 test.txt가 커밋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히스토리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뜹니다. 다음과 같이 내가 방금 적었던 커밋 메시지도 뜰 거고 그리고 이제 이전 버전도 다 뜰 거고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전에는 git checkout이라 해서 버전 이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은 체크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버전으로 이렇게 체크만 해주시면은 버전 이동이 돼요. 한번 더블 클릭을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저는 첫 번째 버전으로 왔어요. add readme.md. 그러면 다시 한번 VS 코드를 볼게요. VS 코드를 보면은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test.txt는 보이지 않고 지금 오늘의 GitHub이라는 처음에 작성한 문구만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버전을 다시 옛날 걸로 돌리려면 더블 클릭을 해주면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브랜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 브랜치 같은 경우는 우선 소스트리로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커맨드 라인으로 한번 더 볼게요. 브랜치는 어떻게 만드냐? 브랜치는 항상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어디서 만들 거냐? 저희는 지금 마스터에서 만들어 볼게요. 마스터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브랜치를 클릭할 거예요. 브랜치를 클릭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떠요. 그럼 다음과 같이 뜨는데 현재 브랜치는 마스터입니다. 새 브랜치를 만들어 볼게요. 새 브랜치를 한번 저희는 테스트 브랜치를 할게요. 테스트 브랜치 만들 거예요. 그래서 브랜치 생성을 할게요. 근데 여기 보면 새 브랜치 체크아웃이라는 명령이 있죠. 이게 뭐냐면 브랜치를 만드는 동시에 새 브랜치로 이동하겠다는 건데 사실 그냥 두 가지 가정이에요. 이걸 체크 안 하고 브랜치 생성을 한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해서 뭐 요걸 이 옆 왼쪽에 있는 테스트 브랜치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여기 있는 테스트 브랜치를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브랜치를 만든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테스트 브랜치에 왔을 거예요.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있나요? 그래서 테스트 브랜치에 지금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테스트 브랜치에서 개발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테스트 브랜치에서 진행은 지금 여러분들이 테스트 브랜치를 잡고 있잖아요. VS 코드에서 만들어 볼게요. test2.txt를 만들어 볼게요. 그냥 아무 파일이나. 그러면 이 파일을 만들었으니까 이 파일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hello, it's me 같은 이런 걸 써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도 여기를 보시면은 커밋하지 않은 변경사항이라고 뜰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커밋을 할 겁니다. 커밋을 할 거예요. 스테이지에 올리고 선택 내용 스테이지에 올리기. 그리고 여기서 브랜치 first commit이라고 아무 말이나 쓰면 돼요. 이거에 너무 신경을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브랜치 first commit을 할게요. 그냥 아무 말이나. 그래서 커밋을 합니다. 커밋. 이제 커밋을 하면은 히스토리를 보시면 현재 테스트 브랜치는 마스터 브랜치보다 한 칸 앞에 있죠. 그죠? 왜냐면 지금 사실 이게 그림은 일직선이지만 저희가 아까 전에 보았던 이 그림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이랑 똑같은 거예요. 기존 마스터 브랜치에서 나 혼자 따로 나가서 개발을 하겠다랑 똑같은 그림인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시각으로 표현하기 좋게 다시 마스터 브랜치로 한번 가볼게요. 마스터 브랜치로 다시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마스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VS 코드에 가서 test3.txt를 만들게요. 이제 마스터 브랜치로 여러분들이 이동을 했고 이 마스터 브랜치에서 test3.txt를 만들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마스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 쓸게요. 제가 쓰는 메시지에 너무 초점을 두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소스트리를 보시면 커밋하지 않은 변경사항이 있고 이제 분기점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진짜 나뭇가지처럼 생기고 있죠. 이전에 마스터까지는 우리가 똑같았어요. 이전에 마스터까지는 똑같았는데 테스트 브랜치는 마스터에서 브랜치 퍼스트 커밋이라 해서
따로 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 우리는 마스터에서 커밋하지 않은 변경사항이 있다고 떠요. 그럼 이 커밋하지 않은 변경사항에서 커밋을 하면 마스터는 이 칸으로 한 칸 앞으로 가겠죠.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파일 상태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스테이지에 올리고 마스터 브랜치 테스트 테스트라고 해서 커밋을 올릴게요. 커밋을 올립니다. 커밋 누르면 설명이 좀 틀리긴 했지만 괜찮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make test 파일이라는 버전이 있었어요. 이때 버전에서 테스트 브랜치는 자기 혼자서 따로 개발을 하고 있고 마스터는 또 자기 혼자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마스터 브랜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텍스트 디렉토리를 보면은 test.txt랑 test3.txt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테스트 브랜치로 다시 바꾼다 라고 하시면은 여러분의 컴퓨터에는 test.txt랑 test2.txt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을 한번 합쳐볼게요. 얘네 둘은 합쳐도 돼요. 왜냐? 테스트 브랜치에서는 test2.txt를 만들었고 마스터 브랜치에서는 test3.txt를 만들었어요. 서로 다른 걸 만들고 있으면 합쳤을 때 동등한 것들은 그냥 동등하게 놔두고 다른 것들만 합쳐주면 돼요. 같은 파일을 건드렸을 때만 위험해요. 같은 파일을 건드렸으면 A 말을 들어야 될지 B의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같은 파일만 안 건드리면 그냥 머지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스터 브랜치에서 한번 합쳐볼게요. 마스터 브랜치에서 병합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병합을 눌러주시면 테스트 브랜치를 지금 분기로 병합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마스터의 브랜치에 있으니까 테스트 브랜치를 마스터 브랜치를 합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둘이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그냥 테스트 브랜치에서 마스터를 합쳐도 되고 마스터에서 테스트 브랜치를 합쳐도 돼요. 그래서 확인합니다. 확인을 하면은 이제 합쳐졌다라고 뜨고 마스터가 맨 위에 이렇게 뜨겠죠. 이게 합쳐졌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버전 변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설명을 안 적어도 머지 브랜치 테스트 브랜치라고 알아서 커밋 명령, 커밋 메시지도 작성을 해주고 커밋 이렇게 해시 값도 다 작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테스트 브랜치를 앞으로 계속 쓸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이제 기능을 다 썼잖아요. 기능을 다 썼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계속 놔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버전 관리를 할 때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 브랜치를 다시 가서 여기서 브랜치 여기 위에 브랜치 명령 있죠? 그래서 브랜치 삭제를 보시면 현재 우리가 어떤 브랜치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여기 상단에 브랜치가 있고 브랜치에 삭제가 있어요. 그래서 딴 건 삭제하지 마세요. 딴 건 삭제했다가 이제 껐다 켜야 될 수 있으니까 테스트 브랜치를 삭제할게요. 삭제 확인. 그러면은 안 된다고 하죠. 그럴 때는 병합 상태와 관계없이 강제 삭제를 해줄게요. 왜 안 될까요? 지금 테스트 브랜치를 잡고 있죠. 그러면 마스터를 잠깐만 다시 할게요. 테스트에서 브랜치 삭제. 이래도 안 되면 강제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삭제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브랜치를 합친 기억만 있고 브랜치를 따로 관리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마스터 브랜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마스터 브랜치를 한번 올려볼게요. 지금 이제 마스터니까 지금 아까 전에 원격 브랜치를 안 보이게 했거든요. 원격 브랜치를 보시면 원격 브랜치라는 거는 이제 서버에 얼만큼 올라갔냐인데 서버에는 지금 이만큼 올라가 있대요. 오리진에 마스터에는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만큼 작업을 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마스터를 푸시를 할 건데 마스터에 마스터를 푸시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태그 푸시 뭐 해서 푸시 할게요. 푸시를 눌러주시면 그러면 이제 오리진 마스터에 푸시가 됐고 버전이 지금 마스터랑 오리진 마스터랑 같죠? 그 말은 원격 저장소랑 지금 내 거랑 똑같다는 의미인데 한번 원격 저장소에도 잘 돼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GitHub 사이트를 가보시면 벌써 커밋이 뭔가 많이 늘었고 지금 커밋 로그가 더 추가된 게 보이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정을 2개 썼기 때문에 수비니움 계정이랑 VIP ASB라는 계정이 따로따로 협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 혼자 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서로 이제 콜라보레이터에 추가를 해준 다음에 클론을 받고 그 클론에서 한 명씩 작업을 하고 한 명씩 작업을 받고 그러면 지금 조금 네, 지금 이렇게 하면 브랜치에 일단 기본적인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치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할 때마다 분기를 해서 다음 같이 계속 분기를 해가지고 뭔가 나무처럼 만들고 기능이 합치고 싶을 때 합치는 거예요. 꼭 마스터 브랜치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브랜치에서 브랜치를 만들 수도 있고 정말 나뭇가지처럼 만들 수 있는데 이번 수업에서는 그렇게 딱히 다루진 않을게요. 그러면 잠시 CLI로 가볼게요. CLI로 가보면 그러니까 git bash로 한번 가볼게요. git bash에서 한번 스테이터스를 볼게요. git 스테이터스. 그러면 지금까지 마스터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 뭐 따로 뜨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뭐 nothing to commit 할 게 없다. working tree is clean. 뭐 지금은 매우 깨끗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git 로그를 한번 볼게요. git 로그. git 로그를 보면은 지금 되게 밋밋하죠. git 로그를 보면은 소스 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git이 어디서 어떻게 분기가 되었고 어떻게 합쳤는지가 되게 보기 편한데 CLI 창 기본 로그에서는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CLI에서 git을 이렇게 계속 사용하고 브랜치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툴들이 필요한데 뭐 gitk라고 해서 뭐 따로 브랜치를 보여주는 툴도 있는데 기본 명령어로도 충분히 이쁘게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git 한번 따라 쳐주세요. git 로그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치던 명령어잖아요. 너무 더러우니 클리어를 한번 해주고 git 로그를 한 다음에 모든 브랜치를 볼 건데 all 좀 꾸며진 상태로 볼 거예요. 데코레이트 색깔 같은 거 다 해서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 본 게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그래프 모드로 볼 거고 모든 커밋들이 다 설명이 길면 조금 보기 힘드니까 한 줄로 보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를 치고 엔터를 누르면 git bash에서도 이렇게 뭔가 어떻게 그래프처럼 트리처럼 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git에는 조금 되게 특이한 git은 아니고 이제 이런 CLI 창에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엘리아스라 해서 많이 쓰는 명령어들을 따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할 거냐 git config 글로벌이 이제 내 컴퓨터 전체에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내가 따로 뭔가 설정을 하겠다요. 근데 이제 이거를 외우기 쉬운 방법이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스톡 오버플로에서 독이래요. 독. 뭔가 앞 글자만 따면 독이래요. 그래서 엘리아스 독을 이제 여기 맨 처음 위에 쳤던 거 있잖아요. all decorate graph one line 이런 식으로 설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렇게 읽어보면 git에 설정할 건데 내 컴퓨터 전체에 a 독이라는 명령어는 앞으로 바바 all, 바바 decorate, 바바 graph, 바바 online을 의미하는 거다 라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치면은 뭔가 설정이 됐대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겠지만 뭔가 설정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git log 한 다음에 방금 여러분들이 추격을 만들었죠. 그래서 git log doc 하면은 워킹 트리가 그래서 브랜치 관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 git log 명령어로 계속 써주시면 되고 돼요. 그래서 CLI 창에서는 브랜치를 만드는 방법이 어떠냐면 여기서 현재 git 브랜치를 보시면 지금 현재는 저희가 마스터에 브랜치 있다는 것을 git 브랜치 명령어로 확인할 수 있어요. CLI에서는. 그런 다음에 git 브랜치 hello 브랜치 뭐 이런 식으로 아무 브랜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hello 브랜치란 브랜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소스트리에 적용되는지 볼게요. 소스트리에 보면은 지금 hello 브랜치라는 브랜치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git은 .git 폴더 안에 모든 내용이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CLI 창에서 이걸 만들든 소스트리에서 브랜치를 만들든 .git 폴더 안에 모든 정보가 담아지기 때문에 그냥 다른 환경이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브랜치를 지울 때 git 브랜치 body 이제 delete hello 브랜치라고 지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소스트리를 사용한 이유는 다 알겠죠? 사실 소스트리를 사용을 하면은 어려운 CLI 명령을 모르더라도 이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만 더 설명을 하고 볼게요. 그래서 이제 캡틴 아메리카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방금은 닉 퓨리가 아이언맨한테 권한을 줬고 그래서 아이언맨이 푸시를 하면 아까 전에 저 혼자 협업한 거 봤죠? 저 혼자 협업한 것처럼 계속 프로젝트가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언맨이 이런 식으로 뭔가 개발을 해서 메인 프로젝트에 푸시를 하면은 캡틴 아메리카는 생각을 하겠죠. 아, 제가 아이언맨이 뭐 멋진 걸 만들었으니까 나도 받아야겠다. 나도 다운받아서 그 개발한 걸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풀이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패치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격에서 가져오는 방법 중에 하나는 패치입니다. 패치란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PATCH가 아니죠. 패치는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가져오는 거 어떻게 가져오느냐. 지금 이게 캡틴 아메리카의 마스터 브랜치입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따라 혼자서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가져오면 어떻게 되느냐. 원격 저장 전에는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걸 참고하고 있어라 라고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합쳐주지 않고 따로 이렇게 불러옵니다. 근데 반면에 풀은 뭐냐면 그냥 알아서 합쳐주는 거예요. 뭐 겹치는 내용이 딱히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합쳐드릴게요 하고 합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패치랑 풀은 사실 풀이 패치 작업에서 머지 작업을 한 번 더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은 풀보다는 패치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파일이란 게 병렬적으로 다 일을 하게 되다 보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합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제 후에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 똑같은 파일을 다른 사람이 수정을 했을 때 뭔가 버전이 안 맞아지는 것, 그런 것들을 충돌, 컨플릭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충돌을 방지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브랜치를 합치기 전에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그냥 패치를 받고 패치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합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서 집에서 뭐 작업을 하는데 뭐 회사에서 아니면 학교 컴퓨터에서는 뭐 완벽하게 작업을 했거나 내 컴퓨터에 다시 받아야 할 때 그럴 때는 그냥 풀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원격으로 혼자서 일할 때는 뭐 풀 같은 걸 쓰지만 협업을 할 때는 웬만해서는 패치를 써야 된다는 것.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이게 합치는 과정이 항상 순탄할 수는 없어요. Git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충돌이에요. 똑같은 파일을 다른 사람이 건드렸는데 버전을 합치려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사실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조심을 해야 되고 그거를 효율적으로 뭔가 합치는 방법이 뭐 엄청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Git 멀지 툴이나 뭐 여러 가지 툴들이 있지만 그런
합치는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씩 하나씩 손을 봐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언맨이 a.txt라는 파일을 건드렸으니까 난 a.txt라는 파일을 건들 때 얘랑 안 겹친지 확인해봐야겠다 등등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결자 해지예요. 자기가 충돌을 일으켰으면 자기가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충돌을 이따가 한번 임의로 일으켜보고 한번 어떤 식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사실 Git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브랜치고 브랜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충돌이 나면 초보 사용자는 예를 들면 저도 한 6개월 전에 반년 전에만 하더라도 충돌이 나면은 이제 팀원을 불러서 이거 충돌 어떻게 해결해 하고 다 맡겼던 경험이 있죠. 그러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무조건 커밋을 하면 개발을 하면 실수를 안 할 수 없어요. 실수를 안 하는 개발자는 없죠. 근데 실수를 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했죠. .git 폴더에 모든 버전 관리들이 저장된다. 그래서 .git 지우고 이 파일 다 지운 다음에 클론 다시 떠서 새로 시작을 하는 것도 뭔가 실수를 덮는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그 방법이 절대 좋은 방법은 아니죠. 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시 다 지우고 다시 할까요? 그냥 실수했던 부분들만 없애면 되는데. 그래서 스파이더맨은 두 가지 방법으로 파일들을 한번 내가 실수한 커밋들을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냥 제일 좋은 건 리셋이죠. 그냥 이전 상태로 리셋하는 겁니다. 나는 이 상태로 그냥 돌아가고 이 상태 뒤에 있는 모든 상태들은 기억하지 않겠어. 근데 이건 되게 안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왜 안 좋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협업을 해요. 협업을 하는데 지금 원격 저장소에 다 저장이 돼 있는데 갑자기 스파이더맨이 난 이 부분까지 내가 개발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라고 그 모든 부분을 다 지우면은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틀이랑 스파이더맨이랑 가지고 있는 틀이 모양이 아예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 서로 지금 버전이 아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리셋 같은 경우는 이미 올라간 상태, 이미 원격 저장소에 올라간 상태에서는 리셋을 하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하면 팀장님한테 혼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여러분의 실수도 여러분의 기록이에요. 내 실수한 커밋도 내 커밋이죠. 그래서 마스터 브랜치 내가 이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상태로 돌아갈게요 라는 커밋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리셋이랑 리버트는 되게 비슷한 용도지만 사용하는 느낌이 좀 달라요. 리셋은 지운다고, 리버트는 지우는 기록을 추가한다요. 그래서 보통은 리버트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리 실수했어도 지금까지 개발한 내용이 있고 실수가 꼭 안 좋을 거란 법은 없잖아요.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도 되게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그대로 걸어서는 안 되니까 실수했던 기록도 이런 식으로 앞으로 당기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은 브랜치를 바꿔야 되는 순간이 많아요. 예를 들면 나는 지금 기능 1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에러 2를 수정해달라 하면은 에러 2 수정 브랜치를 만들어서 에러 2를 수정한 다음에 마스터에 합치고 뭐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걸 따로 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이미 실습을 좀 많이 했고 아직 내용들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을 건데 스탯이란 게 있어요. 스탯이란 게 뭐냐면 내가 커밋은 하기 싫어요. 내가 지금 완성이 덜 됐으니까 커밋은 하기 싫은데 뭔가 다시 돌리고 싶은 거예요. 야, 브랜치를 이동을 하면은 커밋을 하지 않는 애들은 그대로 다 따라와요. 이따 상황만 한번 실습해 볼 건데 그래서 그런 따로 작업하고 있는 것들을 저장 파일을 따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대신 추적하지 않는 저장 파일을 만들어 주고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이것도 설명을 하려니까 좀 헷갈리네요. 그래서 한번 저장소를 지우고 다시 받아오는 과정을 해볼게요. 아직 클론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지금 버전을 바꾸는 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다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선 어떻게 하냐? 리버트부터 볼게요. 리버트. 일단 여기서 리버트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리버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현재 지금 폴더가 테스트, 테스트2, 테스트3가 있잖아요. 현재 소스들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테스트, 테스트2, 테스트3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때쯤에 테스트를 만들었고 여기서 테스트 3가 만들어졌고 테스트 2가 합쳐졌어요. 그럼 지금 여기가 테스트 하나밖에 없는 버전이거든요. 분기점이 시작할 때가 make 테스트 파일 분기점 시작이 테스트를 처음 만든 곳이에요. 그럼 여기로 커밋 되돌리기를 할 거예요. 커밋 되돌리기 를 해주면은 뭔가 하나가 추가됐죠. 지금 커밋이 하나가 추가가 됐을 거예요. 여기 보면 revert make test file이라고 하죠. 이 커밋까지의 내용들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금 그러면 내 폴더에는 뭐가 있느냐? 내 폴더에는 파일 2, 파일 3가 있어요. 왜 파일 2, 파일 3가 있느냐? 우리는 지금 되돌린 게 test.txt 파일을 만드는 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밋만 되돌리니까 test.txt만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행했던 test2, test3 같은 것들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다른 커밋에서 진행을 했으니까. 근데 이러면 점점 이제 헷갈리게 될 거예요. 이러면 점점 헷갈리기 때문에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리버트 하지 말고 수정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리버트도 좋은 기능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커밋들이 그냥 이 커밋만 돌릴 때는 괜찮지만 사실 그냥 이 커밋을 수정하고 커밋하는 것도 똑같은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git이랑 github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편하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기능을 안다고 git을 잘 아는 게 아니고 내가 git을 얼마나 내가 잘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냐가 git을 잘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버트를 하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커밋을 합니다. 그냥 수정을 해서. 그래서 리버트를 하고 리셋 같은 경우는 제가 소스트리에서 하는 방법은 잘 모르겠고 여기서 보시면 뭐 여기서는 git reset hard master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커밋으로 돌아볼게요. 커밋으로. 지금 리버트하기 직전 상태를 볼게요. 리버트하기 직전 상태. 그럼 지금 브랜치가 합쳐진 머지 커밋 있잖아요. 머지 커밋에 이 C 여기 이 커밋 해시값을 복사합니다. 이 머지된 커밋을 복사를 할게요. 그러면 git reset hard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뭔가 헤드가 어디로 갔대요. 헤드 지금 가리키고 있는 데가 어디로 갔다는데 한번 파일 상태를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명령을 했는데 잘 모르겠으면 git reset help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설명이 뜰 거예요. 매뉴얼이 뜨는데 git reset hard quick commit. 그럼 원래는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안 돌아오고 있죠. 자, git reset hard라는 것 자체도 저희 강의를 준비하면서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git을 리셋하는 걸 하지 말라고만 배워서. 그래서 C 아예 각오를 한번 볼게요. 잠시만. FC 48063 그러면 ls 지금 제가 봤을 땐 소스트리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git 리셋을 했을 때 커밋으로 제가 사실 이게 세로 고침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세로 고침 그 커맨드랑 컨트롤이랑 뭔가 매칭이 안 돼서 세로 고침이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본인 컴퓨터에서 git 리셋 명령을 이렇게 다음같이 하시면은 아마 상태가 되돌아갔을 거예요. 지금 이게 세로 고침이 잘 안 돼서 그런데 한번 다시 켜볼게요. 제가 잘못한 건 줄 알았네요. GitHub 프랙티스 왜 안 돼? 도큐
지금 돌아갔죠. 지금 돌아갔네요. 지금 보시면 마스터가 이렇게 돌아간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있는 이유는 원격에는 저희가 지금 이미 저장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원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원격 저장소는 있고, 만약 원격 저장소를 안 보려면은 이런 식으로 원격보다 버전이 다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리셋을 하면 이전 버전까지 다 돌아가는데, 이제 리셋을 한 다음에 원격 버전이라는 게 차이가 있으니까 다시 원격 버전을 받아올게요. 원격 버전을 받아올 건데 이때는 git pull을 하면 됩니다. git pull. 풀 해올게요. 풀. 그래서 원격 저장소에서 마스터로 가져올 건데 충돌이 없으면 묶어서 바로 커밋.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이 버전에서 시작한 버전이기 때문에 그냥 충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없으면 바로 커밋해서 풀로 할게요. 풀을 해주시면은 아까 전에 PPT처럼 저희는 이 상태에 있었는데 다시 이 상태로 오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과거로 돌아간 다음에 그냥 다시 돌아오는 명령어 중에는 체크아웃도 있지만 그냥 git pull 해서 원격 저장소로 다시 돌아오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실습은 딱히 안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픈소스를 하게 될, 이제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것도 하나의 제가 여러분들의 개발자적 역량이나 이런 것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컨트리뷰트라고 하고 기여한다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기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면, 이건 간단하게 로직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또 이제 이런 기여 방법이 오픈소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로직으로 이루어진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it을 포크를 뜨는 거예요. 포크를 뜬다는 건 뭐냐면 어떤 원격 저장소에서 내 원격 저장소로 포크를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금 클론을 하면은 원격 저장소에서 내 로컬로 클론을 떴는데, 이거는 상대 다른 사람의 다른 오픈소스의 레포지토리를 내 레포지토리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명령어는 없습니다. 따로 명령어도 없고 GitHub 외에도 GitLab에도 있고 이제 Git 원격 호스팅 서비스에서는 다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포크를 한 다음에 클론을 떠서 내 로컬에서 이제 관리를 할 건데, 내 로컬에서 오리진이랑 그리고 이제 원격의 오리지널인 업스트림이랑 둘 다 리모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둘 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연결을 해주고, 저는 지금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제 오리진밖에 없어요. 제 원격 저장소만 수정을 할 수 있는데, 제 원격자에서 수정을 한 다음에 이 수정한 것들을 이쪽으로 올리게 됩니다. 이쪽으로 이제 요청을 날리게 됐고, 그걸 우린 흔히 PR, 풀리캐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런 게 필요한 거냐면, 모든 사람이 쉽게 푸시를 한다는 거는 프로젝트 관리가 안 된다는 거나 똑같아요. 프로젝트는 권한 있는 사람만 푸시를 할 수 있고 권한 있는 사람이 건드려야 되는데,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권한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권한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읽을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수정 권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정하는 하나의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풀리캐스트예요. 맨 처음에 원격 저장소에서 다른 사람 거를 제 원격 저장소로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을 한 다음에 수정을 하고 푸시를 하는데, 푸시하면은 풀리캐스트가 하나가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생성이 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풀리캐를 보낼 수 있어요. 풀리퀘스트란 게 뭐냐면 합쳐주세요 같은 거예요. 제가 이걸 수정했으니까 혹시 봐주시고 합쳐줄 수 있으면 합쳐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일에 수정 권한이 있는 누군가, 여기서는 어벤져스겠죠. 어벤져스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 하고 이제 그 내용을 코드 리뷰를 합니다. 어떤 코드에서 어떤 부분을 수정을 했으면 이 코드 부분 괜찮네요 하고 합칠까 하면은 이제 머지, 이제 이 PR을 머지하겠다고 클릭을 해주시면은 합쳐지고, 이번 수정은 딱히 합칠 필요가 없고 별로인 내용인대로 하면은 그 사람들이 거절하면 합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지가 되고 오픈소스가 지금까지 커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포크를 받고 수정을 한 다음에 풀리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들면 합치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오픈소스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소스는 사실 어떤 한 사람이 시작한 프로젝트가 한 명씩 추가되면서 이제 계속 눈덩이처럼 커져서 어떤 하나의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사실 이걸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도 되게 방법론이 많아요. 지금 제가 가져오는 게 GitHub 워크플로우에서 되게 어떤 식으로 브랜치를 관리하느냐
이런 그래프인데 오늘 수업한 내용들 중에서 이 동그라미들이 다 버전인 거 이제 다 아시죠? 그래서 마스터 버전 같은 경우는 배포 버전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사용을 했을 때 실제로 구동이 되고 기능이 다 업데이트된 서버죠. 그래서 이제 배포하기 전에 개발하는 애들을 디벨롭 브랜치를 하나 만들어서 디벨롭 브랜치에서 개발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디벨롭 브랜치에서도 기능별로 브랜치를 또 만들어서 브랜치를 만들고 디벨롭에 합친 다음에 디벨롭에 합친 거를 릴리즈 브랜치로 합치고 릴리즈 브랜치에서 합친 거를 다시 마스터해 하면서 이게 방법론 자체가 상당히 복잡해요. 근데 이런 방법론은 사실 회사마다 다르고 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뭐 사내에서의 그런 깃허브 워크플로우가 있으면 그 워크플로우를 따라야 되고 뭐 아직 그런 워크플로우가 없다면은 깃허브 워크플로우 같은 걸 참고해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뭐 피처 브랜치, 릴리즈 브랜치 이렇게 있지만 뭐 도큐먼트 브랜치를 따로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여기 보면 핫픽스라 해서 에러 관리가 있는데 에러도 좀 더 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워크플로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깃허브 워크플로우라고 치시면은 뭐 우아한 형제들 기술 블로그나 이런 데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내 브랜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사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미 닉퓨리에서 끝났어요. 이미 닉퓨리에서 끝났습니다. 리모트, add, init, 뭐 commit, push. 사실 이것만 해도 혼자서 버전 관리하는 데는 거의 충분해요. 그래서 브랜치 같은 것들을 좀 잘 쓰면 좋겠지만 브랜치를 잘 쓰는 것보다 내가 코드 버전 관리를 한다. 그 느낌이 되게 중요하고 필요할 때마다 쓰면 됩니다. 사실 필요 없는데 굳이 어려운 명령어를 쓰고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쓰면 되고 이런 설정들 지금은 git remote add origin 뭐 UR을 했지만 뭐 어떤 식으로 add가 과정이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면 됩니다. 굳이 지금 다 찾아보고 깃허브를 뭐 마스터하겠다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